여러분, 지금까지 지난 시간부터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첫 단계인 기본계획 수립, 그러니까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기본계획, 그리고 이제 그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계획 수립해서 구역 지정하는 내용. 그런 다음에 이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사례를 좀 소개하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매우 유의하고 집중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좀 몇 가지 기본계획 수립 단계, 또 정비계획 수립 단계, 다음 이제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 뭐 이런 쭉 사업 단계별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리마인드 시켜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의 깊이를 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과연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는지, 과연 그런 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제가 강의하면서도 언뜻 설명드렸지만 깊이 있게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냥 여기에 단독주택 또는 뭐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이나 뭐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등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아무런 건축 행위를 하지 않고 살고 싶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러한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을 반대하게 되겠죠. 그러려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뭐 기본계획 수립 단계라면 그 기본계획을 무효 내지는 취소하는 그런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뭐 누차에 설명드렸지만 이러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기본계획은 사실상 현재 국토 개임이 이용하는 법률이고, 옛날에는 도시계획법이라고 그랬어요. 구 도시계획법, 옛날 도시계획법이죠. 이러한 도시 기본계획의 어떤 처분성, 이런 것을 과연 인정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비 기본계획을 취소 또는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행정행위에 대해서 취소나 무효 구할 수 있죠. 이 정비사업의 처음 단계인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이 사업을 반대할 경우 이 정비 기본계획을 취소하거나 또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법상 행정소송을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행정행위에 대해서 취소나 또는 무효를 구하기 위해서는, 취소를 구할 경우는 어떠한 행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또 있은 날로부터죠.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렇게 그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를 절차상의 하자라든가 여러 가지 하자를 이유로 해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정 취소 청구 기간이 도가돼 버리면 이제는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무효 소송은 대개 중대 명백설,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을 때 이제 무효가 되는 건데요. 하여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법원 2002-8226의 판결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대법원에서 이제 대법원 판례가 결정이 되면, 여러분 이것은 이제 여러 하급심의 판결들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 판례가 있으면 이 거의 판례 중심으로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판례라는 것은 그런 기초적인 그러한 어떤 사안이 기초적인 그런
내용이 다를 경우는 물론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기초적인 사안이 유사하거나 같다면 거의 그 판례대로 결정이 되지요. 그 대법원은 구도시계획법, 그러니까 현재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국토이용관리법과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을 합해서 통합해서 약칭 국토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게 이제 종전에는 도시계획법이었습니다. 이 이제 도시계획 체계에 보면 도시기본계획이 있어요. 이러한 이 도시계획의 처분성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또 장기적인 그런 발전 방향 이런 것을 제시하는 20년 단위의 종합계획이죠. 그래서 이 도시기본계획에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환경계획이라든가 또 공원녹지계획, 이러한 도시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도시개발의 그 장래의 어떤 도시개발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지만 그 계획은 도시계획 위반의 지침이 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의 하위계획인 예를 들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나 정비계획, 이런 것들의 지침적 성격의 하나의 하나의 방향성, 일반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어찌 보면 도시계획의 향후 사업의 구체성을 갖는 다시 말해서 도시관리계획의 하위계획들의 지침적 성격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것에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도시 기본계획뿐만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또한 다시 말해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그 취소나 무효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정보법에 또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보면 도시 기본계획, 도시정비 기본계획, 이건 정비계획의 수립이라든가 정비구역의 지침이 되는 그런 성질을 갖는 행정 그런 계획이죠. 그리고 정비계획 수립이라든가 구역 지정이 돼야 비로소 정비사업이 시행이 가능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비 기본계획 갖고는 아니고 정비계획이 수립돼야만이 그 처분성이 있는 거죠. 따라서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행위 제한이 되는 거죠. 따라서 재산권의 어떤 행위 제한 이런 거기 때문에 따라서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나 의무의 제한을 받는 것이 되는 것이요. 따라서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서 정비 기본계획은 행정청의 내부 지침이 될 뿐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처분성이 없다는 거죠. 처분성을 부인하는 것이 소위 다수설입니다. 따라서 처분이 아닌 이런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행정청을 상대로 해서 취소나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다음은 이제 정비계획에 대해서, 그래서 구역 지정이 되는 거죠. 정비계획 수립해서 구역 지정이 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이것은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립하지요. 물론 이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비계획은 이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구역 지정을 특별시장, 광역시도 지사에게 요청하는 거죠. 구역 지정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정비 기본계획의 취소나 무효 소송은 처분성이 부인되기 때문에 무효나 취소나 무효가 될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정비계획 수립이라든가 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과연 그러면 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대법원 2010년 7월 15일 날 2008 9270 대법원 판례의 내용입니다. 잠깐 소개하면 그러니까 구도시재개발법입니다. 구도시재개발법. 지금은 어떻습니까? 구도시재개발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이 된 통합법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종전 이 약칭 도시정비법의 전에 구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이 도시재개발 구역이 지정이 되거나 또 변경 지정이 된 내용을 에 대한 판례입니다. 그 관계 행정청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도시정책상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해서 그 재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 재량권의 일탈 또는 재량권의 남용이 없는 한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주민 동의, 또 재개발 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 또는 그들이 설립하는 재개발 조합이 재개발 사업 시 인가를 신청할 때 필요한 것이지, 이런 그때 당시는 건설교통부였는데 건설교통부 장관이 재개발 구역을 지정 고시하거나 변경 결정할 때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 판례가 있고, 이거 좀 구체적으로 사안을 좀 검토해 보면, 어쨌든 정비 기본계획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구역 지정을 지정하는 지침적 성격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기본계획 수립된 이후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구역 지정이 돼야만이 비로소 정비사업이 시행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이 구역이 지정되면 그 구역 내에 토지 등 소유자들의 이 재산권이라든가 행위 제한, 이런 권리 의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한을 받는 거죠. 따라서 이 정비 기본계획은 이런 이 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처분성이 없다는 견해가 다수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지만 정비계획은 처분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거나 또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취소나 무효가 할 수 있는 겁니다.